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전국 시대 때 합정책으로 명성을 날린 소진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진 선생은 낙양 사람입니다. 전날에 가서 친구 장례와 함께 기국자 선생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모두 마친 후 전날 낙양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고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무시받았습니다. 하도 구박받는 게 서러워서 방에 틀어박혀 책들을 파다가 범죄를 설득할 수 있는 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주나라 궁궐을 찾아가서 그 수를 얻고자 하였으나 주 천자의 좌우 대신들이 원래부터 그를 매우 잘 알고 있어서 그를 하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소진이 등용을 반대했고 결국 주나라에서 이권은 물건 나갔습니다. 이에 소진은 주나라를 벗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으로 입신양명을 꿈꾸게 됐습니다. 일단 진나라에 도착해서 군주를 설득하나 마침 이 무렵에 진나라는 상황을 차단한 직후라 상황같이 변선에 능한 자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소진을 등용하지 않았고 조나라 경우 복량문이 그냥 설득되지 않아서 조나라에서도 동령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옛나라의 군주 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진을 제외한 연나라, 전나라, 초나라, 한나라, 일나라, 조나라를 정적 즉 하바여 서쪽 진나라와 대저하자는 합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 문의 앞에서 진지하게 펼쳐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문호는 뜻을 움직여 다른 우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소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진은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제나라, 천나라를 돌면서 각국 군주들에게 합정책을 건의하였습니다. 강대한 진나라 마사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진은 기원전 333년 연나라에서 초나라에 이르는 거대한 동맹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합정연맹이 만들어진 후 진나라에서는 감히 한국관 밖으로 군대를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는 1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진은 무려 6개의 나라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강대국 진나라의 동방 진출은 장정 수십 년간 저지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수에서 그야말로 언변 하나로 천하를 움직이는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후대의 친구 장교와 함께 만난 사람이 예를 들 때 간간히 소진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국의 재상이 되어 큰 권력과 부를 한손에 쥐게 된 소진은 많은 호위병들과 재물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나라 천적에 대접 먹고 돌아왔던 시절에 자신을 박대하던 가족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어쩔 줄 모르는 광경을 보고는 가족들에게 맞는 세상과 타지를 나눠줬다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형수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수님께서는 자네는 오만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이리 다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형수가 말하였습니다. 지금 도련님께서는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걸 보고 소진이 남긴 말을 어찌 보면 인간의 본질을 잘 표현한 대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부귀해지자 친척이 나를 우러러보고 가라를 때는 나를 없이 되겠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만약 내가 나간 근거의 좋은 맛 두 일학만 있었더라면 설마 육국의 재상의 인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합정연맹에 성립한 후 연번호가 사망하고 연나라의 국상 분위기를 틈타 젠나라가 급습하였다. 연나라의 성 10개를 빼앗아버렸다. 이때 소질은 젠나라 왕 앞에 나가서 연나라의 성을 빼앗은 것을 축하하고 이어서 갑자기 고소를 내며 통고하였다. 젠나라 왕이 의아해 물었다. 소질은 젠나라가 연나라의 성을 빼앗은 것은 독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연나라를 뒤를 봐주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연나라의 장인 국가인 막강한 진나라인데 이 사실을 알면 젠나라를 친구할 것이라고 젠나라에게 미리 조의를 표하고 젠나라에게 미리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대왕 깨달은 바가 있어 연나라의 성을 다시 반환하였다고 한다. 합정은 유지되었다. 다만 당시에 소진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벼슬을 얻어낸 것을 보고 여러 나라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제상을 지냈다고는 하나 딱히 어느 나라의 제상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들을 물타기를 한다거나 다른 나라의 관심을 사기 위해 또 다른 나라를 사귀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동맹 자체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소진은 결국 육국의 동맹이 깨진 이후로 발불 칠 곳이 없었다. 자신이 처음으로 관직을 얻었던 연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벼슬을 하였다. 역광도 주변 신하들이 소진을 참수하였다. 그를 박대하였다고 한다. 소진이 설득에 당하고 그에게 다시 벼슬을 내렸다. 그러던 나중에 젠나라를 황체가 놓으라는 역광의 밀명을 받고 젠나라를 가게 됐다. 젠나라 왕은 소진의 명성과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가 찾아오자 환대해줬다. 소진은 젠나라에서 벼슬을 지내며 젠나라 왕을 고득해서 큰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재정을 등전하게 하여 나라를 망치도록 부추겼다. 소진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젠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말재주 덕분에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다. 제밀왕은 소진의 손대를 알지 못한 채 대략 그에게 큰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디서 글로 들어오는 누구리 큰 대접을 받았다. 젠나라의 한 대부가 소진을 시기하였다. 자격을 보냈다. 소진은 그의 집으로 숨어드는 자격의 깃을 받아 치명상을 입었다고 한다. 결국 그런 불상으로 인해 얼마 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 소진은 죽어가던 중에 젠나라 왕에게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거든 반역질을 씌워서 시체를 저자 거리에 내놓으면 자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왕이 이를 그대로 따랐다. 곧 자기 왕에게 상을 받기 위해 스스로 내가 죽였다고 하고 나섰다. 결국 배후에 있던 대부까지 적발에 체행하였다고 한다. 왕은 죽어가면서도 깨를 내고 원수를 갚은 소진 지혜를 칭찬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전국시대 대표의 위세가다운 최고였다. 하지만 소진의 사망 연대가 겨우 28년이라 하였다. 그 근거는 아직 없다. 제밀왕 때에 죽었다는 기록만 전해져 오고 있다. 교훈전 33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20대 활동을 시작했어도 이미 그는 70대이었다. 사마천 소진 열자에서 그의 능력 칭찬했다. 사실 6개의 나라를 홀로 통일하게 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을 웬만하면 불가능하는 일이라고 했다. 과거했던 소대와 소려 등도 나중에 위세가 활동했다고 한다. 기록은 모두 사마천의 세계에 나와있다. 후세의 연구에 의하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소준이 이제 막 왕에 오르고 상을 죽인 해문왕의 앞에서 진나라와 영토는 한정, 파, 촉에 다 있습니다. 해문왕에게 즉위하고 상왕을 죽인 건 기원전 338년 일이며 소진이 해문왕을 만난 것은 303년 33년째 일이다. 그런데 진나라가 파촉을 점령한 건 기원전 326년이며 한족을 점령한 해문왕이 죽기 1년 전인 기원전 312년 일이다. 소진은 연무나 문화에게 진나라와 조나라가 싸워 진나라가 2번 이기고 조나라가 3번 이겼다고 말하는데 연분우가 사망할 때까지 진나라와 조나라가 직접적으로 부딪힌 적은 없다. 또 연분우는 조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평가했으나 조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한 건 연분우 때의 조나라 군주인 조숙후 사후의 일이다. 소진은 조숙후와 만나 조나라를 산동 국가 중 가장 강대하다고 말했으나 예수도 말했듯이 나라가 산동의 강대국이 되는 건 조숙후 사후 조무열랑 시기의 일이다. 일제 당시 조나라는 이 나라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비패적 상황이었다. 연나라 왕에게 갔을 때 진조 두 나라가 진이 2번, 조가 3번 이겼는데 두 나라가 싸우느라 지쳐 당신이 무엇을 살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에게 가서는 조나라가 얘기해줬다고 하고 조나라에 가서는 조나라가 산동 국가 중 가장 강하다고 한 것이다. 소진과 초이왕이 만났을 때 초이왕은 처진에게 진나라가 파촉을 병탈하고 한족을 넘만다고 말했다. 진나라가 파촉을 병탈하기